바로 청와대 주인은 누구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청와대 주인 당연히 문재인일 줄 알았지만 신의 한 수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주인은 실세는 바로 김정숙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 그건 바로 조국 사태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조국이 청와대의 주인을 만났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싶어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어요. 그 청와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날짜도 되게 중요해요. 2019년 9월 6일 이게 조국의 인사청문회 한 날입니다. 이 자정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날 그날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저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미 정보를 다 알았어요. 정경심이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될 거니까 피의자가 될 거니까 이제는 조국의 그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순간이었고 그때 신의 한 수는 끝까지 실시간 중계하다가 마지막까지 정경심이 기소되는 거 보고서는 다시 생방송을 또 틀었었어요, 새벽에.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때 뭐 웬만큼 틀면 웬만하면 4만 5만 다 봤었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청와대 임명이 9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미스테리가 당시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박대출 의원이 조국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명 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 라고 질문하니까요. 갑자기 조국이 움찔하면서 네! 무슨 말씀인지 하고 말을 못 잇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다시 물어봅니다. 청문회 후 장관 임명 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될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느냐? 이런 말인가? 무슨 말인가?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나? 간접적으로 만난다. 그랬더니 조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요. 그 점에 대해 답변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직접적으로는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간접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해가 해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다시 또 이낙연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 관계자라고 불러가지고 조국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낙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국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이낙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자 곽상도 의원이 다시 물어봅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입니다. 조국이 대통령 앞에서 울면서 검찰개혁의 명예회복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낙연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아닐까 짐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대통령 앞에서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 앞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 울고 불면서 기회를 달라고 조국이가 사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조국이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 앞에서 운 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긴박한 상황,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청와대 안에 들어갔다. 그렇죠. 누군가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조국이 만나고 싶다는데요 하면 누가 그걸 소개하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오히려 대통령 욕먹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비서관들은 못해요. 수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정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김정숙일까 대통령일까? 어쨌건 자리는 마련돼서 당연히 저는 낙마할 줄 알았는데 임명이 됐습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 있었죠.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대표님이 얘기한 요 얘기,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사실무근이면 부인하면 되는데 조국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7일 오전 11시 30분에 차를 몰고 집을 나와서 1시간 동안 차를 세워놓고 어딘가에 머무르다가 돌아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일, 그러니까 6일이 인사청문회였고요. 7일, 8일, 9일 있었는데 7일에 어딘가에 사라졌어요. 이건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6일로 타이머를 돌려보겠습니다. 6일 무슨 일이었냐? 바로 김정숙이 라오스에서 환송회에서 손을 흔들고 앞으로 치고 나왔던 날이 바로 9월 6일입니다. 이야, 이런 사진이 이게 그 사진. 이게 9월 6일이에요. 이게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9월 6일에 이낙연이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조국 안 되는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요 사진이 그게 한 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뒤에 문재인 보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김정숙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게 9월 6일이에요. 당당하잖아요. 위풍당당하네요. 정말. 요게 라오스에서 떠나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살짝 확대를 해드릴 텐데 이해찬이 갔지. 이해찬 갔죠. 자 사진 보세요. 오. 김정숙과 문재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국 잘라야 돼. 안 돼, 안 돼. 망신스러워. 김정숙 얼굴 보세요. 승리의 미소 짓고 있는데. 승리의 미소가 있죠. 자르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그죠? 표정이야. 그렇죠.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이게 부부싸움을 한 듯한 표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자, 문재인이 내려오다 말고 고개를 뒤로 돌립니다. 그 김정숙은 또 바닥만 보고 내려오고 있어요. 제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자, 얼굴 보십시오. 이거 문재인이요. 째려보고 있죠, 지금 상황이. 째려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JTBC가 뭐 째려본 거 아니다. 또 맞아요. 저번에 그 작년에 그 오사카 G20 정상회의 김정숙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들 사이에서 끼어들고 있는데 밀쳐지는 거를 밀쳐줬다고 말했는데 뭐 원본을 보니까 밀쳐진 게 아니라는 아니 같은 영상을 본데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언가 다퉜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좀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가 냉랭한 되네요. 분위기. 그리고 보통 저거 분위기 내려올 안 때 좋잖아. 같이 내려오지 한 사람 먼저 내려오고 뒤에 뒤따라 내려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9월 6일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문재인의 표정 여러분들 심각해. 심각해요. 딱 보시죠.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을 자른 사진이냐. 자 충격적인 사진 보십시오. 그 옆에 김정숙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서열이 위인지 이 서열이 사진 한 위야, 장만 위리. 봐도 누가 서열이 위인지 확인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표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네. 김정숙의 표정, 문재인의 표정, 누가 대장이냐? 이게 라오스가 아니에요. 그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의 표정입니다. 이게 누가 보기를 서열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 잡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뒤에 조국을 임명하고 난 뒤에 예. 그 뒤로 양정철이 그렇죠. 영입이 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이 이게 다가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당겨 볼게요. 자, 요 문재인 뒤에 있는 요 머리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보시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해찬.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예, 이해찬이죠. 딱 요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해찬, 노영민, 강기정, 정의용 뭐 해가지고 김상조 해가지고 지금 다들 비행기 내리자마자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조국 어렵겠는데요. 이거 심각한데요. 이해찬 지금 땅바닥 보는 거 보십시오. 이해찬 표정을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열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낄낄대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강기정 정도 있습니다. 다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줄을 그쪽에 댄 건가? 뭐 그럴 가능성이 아니.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이 더 충격적입니다. 먼저 와서 왜 아까 늦게- 보시면 같이 출발했죠. 근데 그냥 김정숙이 쭉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왜 안 오고 있어? 얘기 다 끝났는데 어. 조국 임명하는 거로 얘기 끝났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이게 9월 6일이라는 거예요. 조국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바로 그날이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진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찬이라든지 강기정이라든지 노영민이라든지 김상조라든지 정의용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쟁쟁한 힘빼다 사람들이, 쓰는 예. 사람들이 쫙 맞춰서 오는데 김정숙이 먼저 탁탁탁탁 걸어가가지고 뒤돌아가지고 왜 안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말이죠. 네, 다음 슈퍼챗. 사진 더 중요한데 슈퍼챗 네, 좀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네, 도리도리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재균님도
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수영님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일로 오랜만에 실시간 보내요. 이 기자님 완전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선거 때까지 신수 화팅입니다. 다행히 선거날 비번이네요. 라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MHK2335님, 네, 고인이 되신 의사분에게 국민들이 의사협회에 글 좀 올려주세요. 너무 슬프네요. 이게 요거 이따가 좀 네, 소개를 하죠. 내과 의사분이 이제 네. 숨졌는데, 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충격적인 거 있습니까? 충격적인 얘기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 스토리를 보면 진짜 딱 스토리가 맞잖아요. 와꾸가 9월 6일 맞네. 그동안 유명했던 그 김정숙의 그러니까 인사 정리해보면 다 사진부터 답이 답이 쫙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거야. 그때 또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에게 의원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딱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낙연이 만나서 조국 임명은 안 된다고 건의했다는데 사실이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낙연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그런 일 없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부정이 아니에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하면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떴다 하는데요. 다시 사진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의 오른쪽에는 이해찬이 있었고 왼쪽에는 노영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는 사람, 이해찬, 노영민이 조국 안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이죠가 바로 저 얘기가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요. 9월 6일 여러분이 화제가 됐던 라오스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김정숙을 빼고 뭔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때 웃고 있었던 사람은 강기정이죠. 그때 강기정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상대로 해가지고 윤건영과 강기정이 의견 청취를 했고 그 결론은 임명 강행으로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날, 임명하는 날 9일의 사진을 보세요. 자, 문재인 사진입니다. 조국과 문재인. 표정이. 예, 이상하죠?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조국의 표정 보세요. 아니, 문재인 표정 보세요. 참 저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무슨 표정이 왜 저래? 뒤는 조국 표정 봐, 표정. 욱하죠? 이 좀 표정이 아니, 속이 더부룩해요,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영혼 털린 표정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명장을 주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 그 장면이에요. 이런 기념사진 보신 적 있어요? 어찌되었건 아무리 조국이 여론이 안 좋다고 해도 어찌됐건 임명장을 주는 날이면은 좀 맛을 좀 문재인이 보고. 그럼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든가 좀 그래도 좀 하여튼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문재인이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조국은 땅만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 보는데요. 예로부터 지기는 음기가 강합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양기가 양기가 가능합니다. 강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문재인은 양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조국은 음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 상당히 풍수지리의 복잡한 해석입니다. 네. 음양 오행에 대해서 저희 홍철희 부장이 일견 식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나중에 저 한번 대화 좀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조만간 그 또 김정은 몇 월에 또 사망하실지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태전이라는 것이 경복궁에 있습니다. 교태전은요. 용마루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기를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원래 왕권에 대해서는요. 그 왕과 왕비 혹은 동궁과 동궁의 처 뭐 이런 사람들의 양음의 조화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조국은 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주인은 바로 소위 말하는 양정철이라든지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문재인 계열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냐. 지금 보시면은 좀 통통한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은 누군지 아실 거고. 그렇네요. 그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알 겁니다. 숙명여중, 숙명여고를 같이 나온 둘도 없는 절친. 그리고 사실 숙명여중, 숙명여고 동창회에 그 김정숙이가요. 원래 나가질 못했대요. 거기 이렇게 수줍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옷도 좀 촌스럽게 입고 좀 세련미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해준 사람, 위아래 선후배까지 소개해준 사람이 손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녀회라고 하거든요. 숙명여중고 동창회에서는. 숙녀회에서는요. 손혜원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 찔찔 흘려, 이 얘기 빼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숙은 영부인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도 손혜원이랑 친하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은 손혜원이 최고라고 탈취용을 불어해요. 근데 저쪽에도 그 문재인 계열에도
그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양정철 탁현민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로 양정철 탁현민이 있거든요. 겹치네. 겹쳐요. 역할이 겹쳐요. 단순히 양정철이랑 김정숙이 사이가 안 좋다 얘기할 게 아니라 김정숙을 손혜원이라고 바꿔서 보면요. 손혜원과 탁현민은요. 업계 경쟁자예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면요. 마치 그 군대에서 서로 이렇게 선봉에 서겠다고 나서는 그 선봉장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언젠가는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끌어내는 것이 내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암투와 갈등이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